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를 좀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봤던 기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그리고 제 책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전국 아파트값 2년 반 만에 하락 전환. 세종, 대구는 낙폭 커져. 저는 지금 하락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락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저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거래가 너무 없고요. 그리고 1월달 거래량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월달은 뭐 아시겠지만 또 명절 낀 달은 거래량이 좀 덜 나오기도 하는데 가뜩이나 더 안 나오겠죠. 12월달 거래량이 한 1250건 되죠. 서울이. 너무 적고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 제가 시장을 가지고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하락한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또 한국부동산원이죠. 전 이건 아예 포기를 했고요. 제가 뭐 넘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통계들을 내보내시는데,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데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시장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수도권이랑 서울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이면은 뭐 아시겠지만 경기도랑 그리고 인천 그리고 당연히 서울이 포함이 되겠죠. 지금 어떠냐면은 일단은 막 상승을 하고 있거나 되게 분위기가 좋은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약간이 아니라 인천까지 끼면 꽤 차이가 있죠. 그런데 작년 9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대출 중지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사실 엄연히 다 따지면은 대출 중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출 중지를 자 빼놓고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출 중지가 어떤 게 있냐면 많은 분들이 대출이 되지 않냐, 그래도 나오지 않냐,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시장에 정말 참여를 안 해보신 분들이고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제 얘기가 이해가 쏙쏙 되겠죠.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인과관계예요. 부동산은 거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결국 거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집을 살 때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제가 왜 시장 참여자들 거래 계약을 써본 분들이랑 아닌 분들이랑 나누냐면은 이건 해보지 않으면 전혀 감이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해보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도 컴플렉스니까 사실 악플에다 꼭 쓰시잖아요. 나 어디 다주택, 구체적으로 쓰시잖아요. 나 어디에 주택 몇 개 갖고 있다. 나 다주택자다. 사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걸 때부터 잔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이 없을 때도 꽤 있죠. 중도금 빼고 잔금을 내가 들어가 살 거면은 대출을 받아서 치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집도 내가 팔 때 내 거를 사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서 똑같이 나한테 잔금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 확답을 못 들어요. 계약을 하고 두세 달 있다가 잔금을 치거든요. 근데 중간에 대출이 빠그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계약을 하는데 5억이 대출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내 돈이 5억이 있죠. 그럼 계약을 할 때 산다라는 행위는 계약할 때 인정을 받거든요. 소유권은 잔금이나 등기를 쳐야 둘 다 어쨌건 해야지 넘어오지만 어쨌건 산다라는 행위를 데이터에서는 계약일을 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집을 산다 말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이 상당히 강해야지 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대출은 여러분 신용이에요. 대출은 신용이고 그 신용은 나의 신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의 신용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뢰의 문제예요. 대출을 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이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얘네가 자꾸 말을 바꾸고 나라 탓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막았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계약을 못해요. 그럼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 건수가 줄어들어요.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시장은 원래 하락을 해야 돼요.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량 1250건 미친 숫자입니다. 하락을 해야만 하는 숫자예요. 근데 제대로 된 하락이 눈에 안 보이죠. 어쨌건 간에 이 정리를 하자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중에서 대출 중지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미친 거고요. 대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안감이 생겼잖아요. 이 불안감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커진 것이고 이 불안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출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생긴데 알파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급에 해당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월세로 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필두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전부 다 얼어붙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대선이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러냐면 이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부동산 규제나 시스템이 정상이었으면은 아니래요, 원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유시장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이 이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 못해 거의 뭐 누더기거든요. 저는 제가 앞으로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이 정도로 누더기가 된 세법과 부동산법이 또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뭐 국제사회를 보면은 뭐 정권에 따라서 모든 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세법과 어떤 규제가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럼 또 기다리죠. 그럼 대출에 대한 불신, 시장에 대한 현재 자격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잘못돼 있던 시장이 어떻게 정상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신과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섞여서 지금 시장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6개월 동안 얼어붙어 있어요.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을 필수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분들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중간에 끼워 넣었지만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황당한데 제 입장에서는 야, 10억짜리 집을 네 돈 10억으로 사야지 왜 5억을 대출받아 사냐. 그게 이미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LH가 땅을 팔죠. 땅을 팔고 건설사가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자, 건설사가 수분양자한테 분양할 때 대출 돼요, 안 돼요? 대출 나오죠. 그러면 이 수분양자가 산 다음에 또 팔잖아요. 그럼 전세 놓을 때 전세자금 대출 나왔고, 그리고 팔아먹으면 그 사람도 대출을 쓰죠. 여태까지 계속 위에서부터 땅 팔 때, 건설사가 집 팔 때, 수분양자가 집 어떻게 할 때 계속 대출이 돼 왔는데 지금 갑자기 대출을 받지 말라면 이게 연결고리가 됩니까? 앞에 선조 세대가 다 받아서 집을 땅 팔아먹는 사람, 아파트 팔아먹는 사람이 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받지 말라 그러면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있었던 시스템을 갑자기 없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대출을 왜 받아서 사냐고 묻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죠. 야, 집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집을 안 사면 되는데 너는 왜 살라고 하냐.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설명하기 귀찮은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을 살라는 사람,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으면요, 한국에 주택이 안 지어져요. 지금 주택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시장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서 지금 통계만 가지고 주택의 상승이나 하락을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기사 뒤지면 금방 나오는데 아크로 리버파크도 마찬가지고 강남의 많은 단지가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고 강남뿐만 아니라 신고가 찍는 단지도 많아요.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단지도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의 광범위한 지역이 호가도 떨어지고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는 게 맞아요. 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거죠. 거래가 너무 안 돼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매도인들의 체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거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급매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마저도 안 팔리고 있는 것도 있고 전세도 못 빼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수요가 충분해서 집이 팔리는 것도 있어요. 잘 봐두세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시장이 계속 갈 수 없다면, 만약에 거기에 수요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정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극소수의 어떤 거래 사례만 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세종시는 제가 예전에 글도 썼었지만 세종시는 가시면 이 체감이 돼요. 하락하고 있어요. 대구도 사실 가시면은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은 지역별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뭐 저도 혼란 드리기 싫으니까 이런 기사만 가지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기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정말 시장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팽팽하게 서로 오른다 내린다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은 시장이 이미 수급이 망가져도 단단히 망가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